여기도 연천군입니다. 2022 타경 73785 해갖고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월 18일 날 10시 30분 화요일 날에 가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로 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 두 개가 있는데 땅 주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서 토지 가격이 감정 가격이 4억 5,400이 1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1065평입니다. 여기를 보시게끔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지증을 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농지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보여주면은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하면은 농지 담당자가 이 농지는 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된 땅인데 여기에 자 보십시오. 이게 감정평가사가 그린 건데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창고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보면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있고 이게 뭐야 마당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집이 그러지 않는데 여기 보면 여기 담장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끔 되면 1000평이 넘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1억 7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당 17만 원꼴이라고 따지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평당 4, 50만 원은 가는 땅입니다. 여기 연천군이 북쪽하고 가까워서 항공사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 보시냐면 여기 자 보십시오. 이게 다음에 있는 지도 사진인데 여기 집이 있는 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보죠?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닐하우스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밭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세 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장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루 7루 돼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양태준으로 돼 있습니다. 집은 세 채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로드뷰를 본 겁니다.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고 도시 지역에 보면 마을이 있는 동네죠. 마을이 있는 동네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집이 이 집이고 지금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항아리가 이렇게 많죠. 거실 앞에. 그렇죠. 이 항아리가 장담 긋는 항아리 같아. 무슨 다른 거 저기 뭐야 인테리어 목적으로 뭐 희한한 목적으로 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희한한 게 이 독이 거실 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여기 뭐야 대문이 있고 담장이 있죠. 그러니까 필지는 한 필지도 있지만은 건물이 세 개가 있고 담장이 있고 대문을 갖춰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집입니다. 가운데 있는 집도 이렇게 담장이 있고 여기 되면 대문이 있죠. 집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벽돌로 새로 리모델링 한 집이죠. 이런 집이 가운데 있고 또 맨 끝에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 맨 끝에 있는 집도 여기도 보면 여기도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집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평 되는 땅에 건축물이 3동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은 2동이 있고
담장 있고 대문을 쳐서 구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낙찰 받는다 그러면 여기 대문하고 담장을 쳐놓은 대로 그대로 뭐야? 현황 측량을 하는 겁니다. 현황 측량해서 그 건물 주인에게 거기 깔고 앉아있는 땅을 어떤다? 당신이 사라 얘기하고 안 산다 하면 건물을 어떤다? 건물을 경매를 집어넣고 지료를 청구한 건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1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10만 원 정도씩 그러니까 2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40만 원 정도에만 팔고 나와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강정동이죠. 강정동에는 그 해군 기지가 생기게끔 만들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차, 4차까지 공사를 하게끔 되면은 크루즈도 들어오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강정동이고 여기가 있는 것이 그 강정동에서 한 3.8km 직선으로 3.8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항해에서 3.8km 직선거리 3.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768평에 감정 가격이 6억 7,800인데 그 3억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정동에 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된 땅이거든요. 필지가 6필지입니다. 그리고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택지로 개발이 되고 이쪽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바닥 공구리가 초전기에 있고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준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택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산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땅이 제가 가서 봤더니 요 앞에 있는 땅이 이 땅하고 높이 차이가 한 2m 50이 나갖고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또 여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다가 바라보이는 조망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땅하고 이 도로 땅하고 이 땅하고는 높이가 한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높은데 여기도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산소가 2개 있고 이쪽에다가 여기하고 여기는 높이가 거의 같거든요. 갖다 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조망권이 1층을 가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 조금 이쪽으로 지어서 이쪽을 마당으로 쓴다 그러면은 조망권이 그대로서 바다가 보이겠더라고요. 여기 뒤는 한 1m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망권이 조금 가릴 수도 있고 2층에서는 조망권이 그대로 볼 수 있지만 1층에서는 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땅이 반가격으로 떨어져서 나가 사기를 기다리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우리가 핑크빛으로 친 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이죠. 예. 근데 여기 핑크빛 뜬 땅이 여기는 보면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여기 땅, 요 땅입니다. 요 땅이 개인 땅의 지목이 도로지만은 개인 땅이거든요. 국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다가 건축을 받는다고 하면은 담당자가 우리 이 땅으로 들어오려면 요만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요 땅을. 네. 그 이 땅을 사용성을 나서 받아오라 그래요? 안 받아오라 그래요? 받아오라 그럴 수도 있고 안 받아오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걸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을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받아오라고 했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게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 건물이 지어졌는데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준공은 나지 않았는데 건축 허가는 받았죠. 그러면 도로 사용 승낙을 건물 준공 낼 때 사용 승낙서 받아요? 허가 받을 때 사용 승낙 받아요? 허가 받을 때. 네? 허가. 허가 받을 때 사용 승낙 받죠. 예.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여기에 땅 주인이 요 사람한테만 해줬어, 이 사람한테도 같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한 번 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다 받아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허가는 받아놓고 1년 이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허가 만약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사용상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는 착공을 했죠.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산 거지 건물을 산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지금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뭘 사야 되냐면 자, 그렇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건축 허가 낸 사람.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집담한 건물도 건축가에 가면 이 허가권자에서 저 허가권자로 명의 변개를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감증명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 변개 신청을 하면은 허가 받는 사람하고 허가 있는 사람이 인감증명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 변개 신청을 해주면은 이 건축 허가가 어떤다? 변경이 되면 내가 여기에 허가권을 사오는 거죠. 허가권을 사오면은 모두 사오는 거죠. 이 도로 사용권도 같이 사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허가권을 내가 사왔다 그러면 여기도 건축허가 나도 여기 건축허가 내는 거를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아니 이걸 하시려면 허가를 받으시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오지 않고 이걸 여기다가 내가 건축허가 받으려면 건축허가 내줍니까 하고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은 여기 땅 사용승 나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은 무슨 얘기만 해요? 원칙적인 얘기는 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해. 원칙 얘기. 당신이 이거를 해갖고 소송을 해서 이걸 건축허가를 갖고 와서 이게 사용승까지 받아왔으면은 그랬을 때는 이게 사용승 안 받아. 이런 분순한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먼저 정전동에 에어룹에 낙찰 받은 거를 그 대출을 받으려고 이번 일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뭘 한다 그러죠? 자석. 자서한다 그러죠. 자서를 하고서 와서 이제 할 텐데 그때 제가 자서 끝나고 여기를 가서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볼 거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공투로 좀 이 차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 건물을 허가권을 못 사오도 그냥 저게 공도를 이용해서 거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까요? 나는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그 도로에 이런 도로에 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줘. 현황 도로 갖고 안 내줘요. 지금 우리 지금 그 협재에 있는 것도 땅 주인이 지금 제주 곳이잖아요. 포장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잖아요. 예. 임야로 돼 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건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건축 허가 내줬었다는 얘기는 이건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와 관계없이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는 것을 주인이 얼마 있다가 나 도로 대장이 안 올린다고 취하도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토지 이용 계획을 여러분 보시게끔 되면 여기 강정항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12m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더 넓게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봅니다. 계획도로까지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이번에 그 내일 모레 자사하러 간다는 곳에 그 은행에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이거 대출해 주겠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지점장이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거 법정 상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우리 못 빌려줘요 그러더라고. 못 빌려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전락을 받으려고 하신다고는 도리어 나보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래. 어디 신협인가요? 네.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저기 보면 그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낙찰 받아서 건물을 내 걸로 갖고 오면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대출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만약에 사서 건축허가를 우리가 갖고 오면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공투를 하는데 투자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건물을 우리 걸로 갖고 오는데 넉넉하게 길게 잡아봤을 때 1년 정도 잡거든요. 1년 잡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한테다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전부 다를 땅을 전부 다 설정을 해주고 우리 그 에어롭 장전동처럼 설정을 해주고 뭐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을 해서 한 6개월 어디 1년에 걸려서 해결을 해서 다시 신협하고 정식으로 들어서 바꿔치기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고 똑같이 이것도 공투로 해서 투자금 하게끔 설정을 하는 것을 연 12% 정도로 해갖고 설정을 해주고 공투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보고 제 생각이 다 맞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제가 공투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 도로가 등재됐는지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거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다 얘기를 해주고 예, 예. 우리 이걸 하는데 새로 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이 되면서 공투에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 낙찰 받은 거를 설정을 해주면서 그 연 12%로 설정을 해주면서 공투를 받고 내가 중간에서 한 1년 걸려서 해결을 해서 건물하고 이걸 확보권 우리를 갖고 오게끔 되면 또 일반 은행이나 신협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타서 다시 돌려주고 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는 거고 땅 가격을 알아봤는데 지금 뭐야 우리 그 왜 지금 제주도에 우리 업자하는 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다 보시더니 이거는 그 아주 제주도에서도 그 강정항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 4년 전에 100만 원씩의 분양을 했었구만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 100만 원씩의 분양을 했었구만요. 그러더라고. 100만 원씩의 분양했다는 얘기는 지금 790은 7억 9천인데 우리는 지금 뭐면 4억 8천 주고 사면 4억 주고 산다 그러면 거의 한 60만 원꼴에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정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도 지금 1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120만 원 받지 않고 그러니까 18년도 가격으로 10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기 뭐 투자금은 충분히 뽑을 수 있고 년 12% 이자를 주더라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막 입찰 날짜가 언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25일 날이니까 제가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면은 그 화요일 날 우리 서류는 지금 제주도에 가지고 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찰 들어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입찰 들어가게끔 하고 만약에 낙찰 받게끔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으로 공투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근데 최소한 금액을 우리가 공투 모집할 때 보통 1,000만 원 정도씩의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건 투자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설정으로 해주고 대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한
한 5천만 원 정도를 최소 자금으로 해서 모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습니까? 아니에요. 5천에 12%면 나쁘진 않은데요. 그런 뭐 도로라든지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아, 그건 내가 다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죠. 뭐. 뭐 시협에서 법칙 때문에 안 해도 다른 은행에서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저기 잔금 낼 때까지는 우리 공투부에서 그냥 뭐 12%로 해서 해놓고 빨리 바꾸면은 뭐 되고 안 되면 뭐 그런 정도 1년까지 내가 넉넉하게 잡아서 1년 정도를 잡아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우리가 이 대출금을 받는 걸 우리 저기 뭐 대출 법인에 만들어지면은 대출 법인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대출 법인에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질권 설정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얼마씩 투자한 걸로 질권 설정을 다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쪼개서 지금 우리 저기 장전동에는 3명이 5천만 원씩 받으면서 쪼개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설정을 하고 질권 설정으로 4명, 4명, 5명, 5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를 같이 묶어서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한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저는 은행 관계 이런 대출 관계 이론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우리 이옥주 사장님이나 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이옥주 사장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의 금액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투자자들에게 서류상으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 번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가서 만약에 갚지 못하고 좋아졌으면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에 그 투자하는 돈만큼이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판단하는 게 두 개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잖아요.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잘 됐을 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하나고 만약에 이 경우에 안 됐을 때에 다시 경매로 집어넣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때 그 투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느냐 두 가지만 보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입찰 보증금은 제가 내고 입찰 보증금 뭐 제가 내고 나머지들만 투자로 모집을 한다면 막 나쁘게 얘기해서 다시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은 제가 내는 거니까 제가 날라가는 거다 보니까 다시 투자금은 보장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 문제하고 저거 보시고요. 아니 근데 묘는 괜찮은가요? 묘는 저 묘는 묘 없애는 건 지금 일도 아니지. 우리 저기 뭐야 평택에 묘 없애는 거는 소상하자마자 200만 원 달라는 거 100만 원만 주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알아서 다 100만 원 주면은 하겠다 해갖고 100만 원 갖고 준비하고 그 없애면 주느냐 없애기 전에 주느냐 해갖고 그 저기 중간에 제가 거기 뭐야 법무사한테다가 맡겨놓고 없애면 줘라 이게 해서 그때 그 100만 원을 법무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 없애는 거 확인하자마자 법무사한테 돈 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소송만 하면은 산소는 금방 없어요. 보면 지금 제주도에 지목이 묘지로 돼 있어갖고 우리가 낙찰받지 않는 땅인 경우는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가 낙찰받은 땅은 우리가 지조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에 산소 없애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새 보면 유튜브에 보니까 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만 우리 수강생들이 묘지가 돈이 된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묘지가 돈이 되는 게 어떤 묘지가 돈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묘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 사갖고 묘지를 없애갖고 팔면은 돈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묘지가 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묘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여기 도로, 허가, 그다음에 분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두 개만 분양을 해도 우리 저기 뭐야 그 잔금 내기 위한 빌린 돈은 그 두 개만 분양해도 다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이 건물 하나
이 보면 건물이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가서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데 이런 이 건물만 커갖고는 우리가 갖고 와서 이 건물하고 땅만 분양을 해도 우리 그 낙찰 받는 그 금액의 반 이상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물론 이 건물 주인한테도 뭐 돈을 얼마 정도 주긴 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강정항하고 한 3.8km 됐더니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도로도 지금 넓혀지는 도로 계획까지 같이 있고 현장에 가봤더니 그 밑에서 한 1.5km 떨어진 그 강정항하고 우리 땅하고 중간 사이에 또 지금 뭐야 그 포철에서 대규모 무슨 뭐 호텔 비슷한 걸 또 짓더구만 거기에 큰 게 좀 그러니까 강정항 때문에 그런지 크게 짓고 있더라고.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는데 전원주택 부지 빼놓고 나서는 동네가 없어. 이 전원주택의 부지에 한 20채가 있는데 그 20채에서 한 1km 내에는 동네가 없어. 그래서 너무 조금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제주도 사람들은 내가 이런 데 가서 있다 보니까 내가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 가서 한 1km 내에 집이 없는 집 와서 택시를 부를 때 택시 운전자가 와서 아니 이 산골짜기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산골짜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 제주도 사람들은 산골짜기라고 생각하더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는 이 땅에서 벗어나야지 저기 동네가 있는 곳이 나와요. 그런 약점은 좀 있더라고요. 현장 가봤더니. 보셨어요, 저거? 다 가보고 다 조사 다 했죠. 먼저 번에 갔을 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생각대로 다 된다면 공투를 할 예정이니까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강의하기 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끈지 모르겠는데 이달 28일과 29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7시, 9시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하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와서 들어보라고 좀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일 날과 29일입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책을 하나를 오신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